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안보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 미, 중, 일 등 19개 나라 국방장관급이 참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무기 탑재가 아닌 핵 연료 추진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승인이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승인에는 한미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이번 승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핵의 사용처가 무기가 아닌 연료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 것이 신속한 승인을 이끌어낸 이유로 분석됩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본격화하면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동맹의 현대화를 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군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4척에 10년 이상 걸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안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차세대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일반함을 어떻게 건조할지는 결정이 안 났는데 네. 결정이 난다면 한 10여 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네. 유용원 의원의 장보고3, 배치3의 추진기관을 핵추진으로 바꿀 경우와 건조 착수 시기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한 강 총장은 규모 5톤 이상, 연료는 농축도 20% 이하의 우라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며 연료 확보 문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연료 문제에 관해선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핵잠 건조 준비에 관한 질문엔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갖춰놨고 마지막에 연료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미국의 협조를 받은 것이라고 안 장관은 답했습니다. 또 기존 디젤 잠수함만으로는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핵잠수함을 억제하기 어렵다며 핵잠 보유가 자주 국방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총장 역시 디젤 잠수함은 속도에 한계가 있고 원잠은 빠른 속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며 다양한 해양 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진행된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선 안보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어 뉴질랜드와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 그리고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신임 총리와도 첫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국방 분야 협력 방안을 담은 한 캐나다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안보 국방 협력 파트너십 수립 소식을 알렸는데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이 파트너십을 수립한 건 처음입니다. 캐나다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서서 동맹에 준하는 핵심 우방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 Corée est une des plus importantes partenaires pour le Canada dans le secteur de défense, du commerce, la culture, tous les domaines. 이 대통령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대해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캐나다의 신속한 전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도 한국의 잠수함 기술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의 군사 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 관련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국방 조달이나 방산 관련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마련될 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니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뉴질랜드와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신임 총리와 첫 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한미일 외교 장관들도 지난 29일 약식 회동을 통해 3국 협력을 공고히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김해 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1시간 40여 분의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 핵심 분쟁 사안이던 히토류 수출과 관련해 중국이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이 합의는 1년 기한이지만 연장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고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 데도 매우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기존의 57%에서 47%로 낮추고 대중국 펜타닐 관세도 20%에서 10%로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경주로 향했으며 다음 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출국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개설 15주년을 맞아 ADMM 플러스 15년의 성찰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아세안 11개국을 비롯한 한, 미, 중, 일 등 19개 나라 국방장관급이 참석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안 장관은 한 아세안 간 국방협력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참석국들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최우수 군견 탑독을 선발하는 경연을 실시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군견과 핸들러는 함께 호흡을 맞추며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평가받았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처럼 비장한 눈빛으로 명령을 기다리는 군견. 핸들러의 명령이 떨어지자 재빠르게 허들을 넘으며 달려갑니다. 엄폐물에 도착한 군견은 핸들러와 한몸이 된 듯 사주 경계를 실시합니다. 지난 29일 공군 교육사령부 군견 훈련장에서 군사경찰단 주관으로 열린 제19회 군견 경연대회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는 비행단 12곳에서 작전요원 24명과 군견 24마리가 출전했습니다. 대회에서 군견들은 폭발물 탐지와 명령 복종, 공격성 통제, 건물 수색 등을 평가받았습니다. 제19회 군견 경연대회는 전투부대 군견소대 작전기량 향상이라는 목적에 걸맞게 보다 실전성을 강조한 종목들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견은 주 임무에 따라 탐지견과 수색 추적견으로 나뉩니다. 탐지견은 실제 작전 현장과 유사하게 구성된 탐지 훈련장에서 건물과 차량 등에 숨겨진 폭발물을 발견하는 능력을 평가받고, 수색 추적견은 공격 신호에 따라 대항군을 공격하는지, 앉아 기다려 찾아와 같은 작전 명령을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받았습니다. 순찰견이 수색 추적견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대회 내용도 변경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어려워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군견 경연 대회는 분야별 최고 득점을 받은 군견에게 공군 참모총장상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군사경찰단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군견과 작전요원의 기량을 점검하고 철저한 기지방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장진호 전투 7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전투 영웅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행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했던 영웅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주관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장진호 전투 영웅의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장, 발레리 잭슨 주한미군 해병대 사령관 및 장병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준 장진호 전투 영웅들에게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전투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진호 전투 제75주년을 맞이하여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친 영웅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 굳건하게 다져나가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3대 동계전투로 손꼽히는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2주간 미 해병대 1사단이 장진호 일대를 포위한 9개 사단 12만 명으로 이뤄진 중공군을 뚫고 철수에 성공한 전투입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를 승리로 가져온 미 해병대 1사단은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며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2020년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통해 75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온 고 김석연 일병의 딸 김문숙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75년 전 참전 영웅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지난 봄 전국을 뒤덮은 산불 속에서 우리 공군의 탐색 구조 헬기 HH-3E는 거센 불길과 연기를 뚫고 하늘에서 끊임없이 물을 쏟아냈습니다. HH-3E의 진면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2025년 봄, 거대한 화염이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공군은 불길을 가르며 회색 하늘을 누볐고 그들을 향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공군이 운용 중인 헬기도 집중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탐색구조 헬기 HH-3E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기종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 점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터가 위아래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개의 로터의 힘으로 이제 많은 출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불지나 임무를 수행할 시 더 많은 출력으로 많은 물을 끌어담아서 좋은 능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군의 HH-3E는 군 작전 체계에 맞춰 시스템이 개량돼 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확성과 안전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GPS 항법 장비류들이 재밍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벨리탱크라고 좀 더 전문화된 산불진화 장비를 사용해서 다른 기종들 대비해서 산불진화 임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HH-3E의 진짜 힘은 기체가 아닌 헬기를 운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전력인 만큼 단 한 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기에 HH-3E 파일럿들은 저고도 비행처럼 한계를 넘는 고난도 훈련에 매일같이 매진합니다.
헬리콥터 작전의 특성상 높은 고도에서 이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위협으로부터 회피를 하고 지면과 가까이 나는 저고도 침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해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기종들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킨다면 탐색 구조라는 것은 어선 침몰 그 지원 임무 같은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봄 시야를 가린 연기와 수십 대의 항적이 얽힌 하늘 속에서도 우리 장병이 쉬지 않고 출동한 이유입니다. 산불 진화는 이제 계속된 실전적인 상황이어서 일단 비행 시간 자체도 너무 길고 다른 항적들도 너무 많고 그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높은 곳에서 뿌리면 별 효과가 없어서 또 낮은 곳에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전선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 위험이 많았는데 국민을 구한다는 그리고 자연을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도 극한의 임무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저는 부조종사여서 정조종사 선배님의 이제 지시에 많이 따르는데 둘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조언해주고 좋은 팀워크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배분들이 가르쳐 주셨던 기술들을 그대로 연마를 하고 선배의 생생한 노하우가 후배의 손끝으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신뢰의 끈은 하늘과 바다 끝에서 국민을 구하는 희망의 끈이 됩니다. 전투기가 하늘을 지킨다면 HH-3E는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화재 속에서도 폭우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기 위한 우리 공군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언제 어디든 우리는 간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군구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기 국민조종사로 임명된 예비역 해병대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실장으로 있는 이주은입니다. 국민조종사 10기에 선발이 돼서 오늘 FA-50 전투기를 탑승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국민조종사 선발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던데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네,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2,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4명 선발했으니까 거의 500대 1에 육박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좀 운이 좋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신청하신 분 중에 지뢰를 밟았던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했고요. 해병대 2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이제 경계작전 소초장 임무를 수행하다가 지뢰를 밟고 이제 왼발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편하시면 네. 말씀해주세요. 딱 이 정도죠, 사이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신하분들 이제 하면은 여기 풀면 하시면 풀면 되고 허벅지 쪽에서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센터를 만들고 많은 부상군인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이제 육군 아니면 해병대, 간혹 해군 분들이 계신데 공군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공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거의 순직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이 없었구나. 근데 아들을 잃은
가족을 잃은 그 순직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좀 그분들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조종사 10기로 선발이 됐는데 국민조종사 선발을 계기로 그분들에게 저희가 더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더 찾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 저희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군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 지키는 군인들 보면은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인이 좋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첼로 천재로 불리는 공군 군악대 송민재 병장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이곳은 공군 군악의장대대 연습실. 이른 아침부터 첼로 연주 소리가 부대를 가득 메웁니다. 송병장님, 하루 연습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아직 세본 적은 없는데 보통 해 뜰 때 연습실 들어와서 해 지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는 연습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장은 공군 군악의장대대 유일한 첼로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정이나 아니면 소리의 깨끗한 정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제일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작곡가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인생사에서 이 곡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악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정말 많으신 분이셔서 평소에도 그냥 이거 이런 작품 하자, 저런 작품 하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제가 송민재 병장님하고 근기수였는데 오랫동안 군생활 하다 보니까 정도 많이 쌓이고 나가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송병장은 스스로 군악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송병장의 고백. 여기서는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고 일과 이외에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이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만의 생각과 이런 기회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마시고 무사히 남은 군 생활들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선지 활주로 위에 비상하는 공군 군악대, 음악이 주는 감동으로 민군 화합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공군 군악의장대대 군악대 군인 병장 송민재였습니다. 필승!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 마음을 움직이는 선율. 군인은 무기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임무를 해내는 군악대 장병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28일부터 2박 3일간 영해 실내체육관 특설 케이지와 연병장에서 제5회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모술 경연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특전사를 포함한 육군 11개 부대에서 70명의 장병들이 출전해 겨루기와 격파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해병대 1사단 상륙장갑차대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포항시 세계리 사격훈련장과 수성사격장에서 후반기 집중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대대장병 1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별 단차별 화기 운용 숙달과 사격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육군 6보병사단이 제75주년 압록강 진격 기념행사를 거행했습니다.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육군과 유엔군 중 가장 먼저 한국부터 만주 국경선에 도달했던 역사를 기념하고 호국 영령이 보여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늦가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라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경기 강원 지역은 야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 내륙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사천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새벽부터 그치겠습니다. 그 후 주말 동안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